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규제 볼 텐데, 이제 우리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자, 규제는 앞에 이제 했던 시장 실패에 대한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 앞에 배웠던 시장 실패 대응책에 제일 많이 났던 것이 정부 규제였던 거 기억나시죠? 박스했던 내용을 무조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규제란 필요성부터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필요성은 한마디로 시장 실패다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대응책 셋 중에서 첫 번째가 공적 공급, 두 번째가 정부 보조금 주는 거, 공적 유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 규제, 요거예요 지금 규제. 따로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그걸로 풀시면 다 풀려요. 자, 교재도 보면 로마자 2번에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뭐 경쟁 촉진,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외부 효과 해소라든지 정보의 제공 등이 다 보면 앞에 있던 시장 실패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과거에 나왔던 게 규제가 왜 필요하냐 물어봤지만 지금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규제에서의 문제 출발점은 지금 볼 유형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38페이지부터가 이제 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또 압축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 문제는 여러분 분류 문제가 나와요.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은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부하시다가 뭐가 좀 자꾸 나뉘어 있네 그러면 문제거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리거든. 자, 경제적 규제,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경제에 대한 규제고 뭔가 좀 사회적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용어 자체로 그냥. 그러면 느낌상 둘 중에서 어떤 게 어떤 삶의 질 또는 어떤 인권에 관련된 그런 규제 같아요. 당연히 사회적 규제가. 더군다나 뭐 차별 규제라든지 환경 오염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저도 두 개를 구분할 때는 종류 알아버리면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뭐 독과점 규제, 뭐 가격 규제, 진입, 퇴거, 품질 특별하게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그죠? 조금 그나마 좀 낯설어 보이는 것이 퇴거 규제? 퇴거 정도? 이거는 물러나는 건데 물러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 금지해 놓고 그다음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게 이쪽에 있는 퇴거 규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앞자 따서 보시면 노란색 보이죠? 자, 이렇게 암기할게요. 독가, 진품, 소환, 작사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런 문제가 최근 도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하면 바로 풀 수 있게. 이거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강남구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어느 지방에 있는 구예요. 강남구는 당연히 서울에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그냥 살아갖고 그냥 다 아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부하다 보면 가격 규제, 경제 규제, 뭐 오염 규제, 사회적 규제 금방 또 올라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편의상 해놓은 거예요. 해놓으면 편하거든. 일단은 독가, 진품, 소환, 작사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질문. 자, 둘 중에서 뭐가 역사가 더 오래됐을까요? 하나가 역사가 길고 짧다면 긴 게 얘고 얘가 더 짧아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느낌상 우리가 뭐 차별 규제하고 환경 오염 규제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는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는 성장하느라 바빠서 언제 우리가 삶의 질을 따지고 언제 오염 따졌나요? 그렇죠. 오로지 성장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늦게 했구나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 패턴이야. 자, 경제적 규제가 좀 역사가 길고 이거는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이거는 짧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내용을 나름은 유추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 규제다? 이것만 알면 안 되고 가격이라는 것이 최저 임금 같은 거 또는 최고 가격 같은 거, 뭐 지하철 요금 규제 이게 다 가격 규제예요. 진입 규제? 무슨 진입 막을까? 여러분 아무나 의사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의사
고시를 봐서 통과해야만 볼 수가 있잖아요. 진입을 규제했어요. 퇴거?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막는 거예요. 저기 시골 지역에 버스 운송하는 사업자들이 돈 안 낸다고 그만두겠대. 그냥 바로 그만둬 버리면 거기에 있는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부가 퇴거를 막아요. 퇴거 규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교재있는 것을 참고해서 한 번쯤만 봐두시면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지만 암기하자. 독가, 진품, 소한 작사라고. 두 번째. 자, 규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봐요. 항상 모든 공부는 논리적이야, 논리적. 논리가 맞으면 그 뒤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독과점을 규제한다거나 또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해야 될까요? 완화해야 될까요? 자, 독과점 규제는 어떻게? 더 해야겠죠.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이거는 강화 대상이 강화 대상. 근데 자, 가격을 규제한다거나 또는 진입을 규제한다거나 품질 규제 이런 규제는 좀 시장에 대한 제약을 정부가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완화 원할 때 주로 이거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요금을 왜 마음대로 못 받게 만드냐 이거야. 좀 풀어달라. 가격 규제. 사업하고 싶다는 거야. 좀 풀어달라. 진입 좀 완화해달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주로 완화 대상이에요. 완화.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당연히 강화해야죠. 환경오염규제도 강화해야죠. 해서 좋은 거니까. 우리 삶에 좋아지는 거니까. 안전, 보건, 차별 규제하는 게 좋겠죠. 이건 다 강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에서 모든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필요한 건 강화하고요. 필요 없는 걸 완화해야지. 그치? 이거를 규제의 합리화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규제 합리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따져봐서 필요한 것은 더 하고 없는 건 좀 완화하거나 폐지하자. 이게 규제의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뜻이 지대추구나 포획이 나타나는 것은 좀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규제 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고. 이게 뭐냐 이거지. 자, 개념을 알아두셔야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지대추구라는 것은 원래 땅 지자고요. 우리 대가할 때 대자예요. 땅에서의 대가를 추구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땅이라는 거는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땅이 좋다 해도 가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 제한됐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좋은 요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 오고 싶어 해요. 근데 땅이 없어요. 그 말은 이미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제한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게 지대 추구 행위.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통신사업자 선정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통신사업자를 딱 3개만 주겠다 했더니 여러 업체들이 통신사업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주면 또 폐해가 생기거든. 그래서 3개만 주겠다 한 거야. 그러면 여러 업체들에서 정부한테 필요한 서류를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정부한테 신청서 넣어놓고 가만히 기도할까? 절에 갈까? 어떻게? 로비해요. 그 로비가 바로 지대 추구예요. 한마디로 로비 행위다. 로비. 그러니까 그 제한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바로 로비라는 거예요. 이게 지대 추구 행위예요. 그래서 로비한 업체한테 정부가 로비할 때는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지. 뭔가 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지대 추구라는 것은 뒤에 부패와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특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비를 받은 그 인가권자가 로비한 업체에 손 들어주는 거야. 그게 포획이 됐다라고 해요. 지대 추구의 결과물이 바로 포획이에요. 이해되죠? 이제는 증명자만 SK, KT, 그다음에 LG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업체만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이 통신 사업에 오시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예요. 이권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오게 되면 이 세 업체는 좋아 싫어요? 싫어요. 왜? 자기 이익을 뺏기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들어올 때 진입할 때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달라고 로비할까 안 할까? 해. 그게 뭐야? 지대추구. 그러면 로비를 받은 인가권자가 진입장벽을 높였어요. 뭐 된 거예요? 포획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대추구는 어떤 독점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로비를 의미하는 거고 포획이란 그 결과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지대추구나 포획은 주로 어떤 규제에서 주로 경제적 규제에서 나타난다 보시면 주로 얘를 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독과점을 규제한다거나 또는 공정거래 규제라든지 소비자 보호,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것은 좋아지는 건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로비가 나타나요. 이렇게. 자, 정리하자면 경제 사회 규제의 종류를 일단 먼저 파악하자. 독과, 진품, 수환작사. 두 번째는 지대추구나 포획을 연관시켜보자. 자, 그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패턴이다 보시면 됐죠? 자, 그는 조금은 그 문제가 좀 약간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은 뒷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중요한 주제인데 별 3개짜리 주제긴 한데 이 내용 자체는 그 중에서 조금 순위가 뒤에 있다 보시면 돼. 이건 조금 밀렸어 지금. 왜? 중요한 게 더 나와가지고.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수단 중에서는 이렇게 직접과 간접을 구분해. 직접 규제, 간접 규제에서 직접 규제란 명령 지시하는 규제고 명령 지시. 직접. 간접은 유인책이.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간접, 특히 이런 유인책 참 많이 볼 거예요. 유인한다. 앞으로 무조건 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 수단은 돈이에요. 돈으로 유인한다 보시면 돼요. 돈으로 유인한다. 직접은 일단 내용상 보자면 직접은 효과가 클까 작을까? 커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게 효과는 커요. 단지 규제받는 사람한테 부담은 되더라도.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류들, 수단들, 규칙, 기준, 처분 등을 통한 규제예요. 이게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규제고. 간접은 유인책인데 효과는 좀 작아요. 하지만 부담은 더 아마 안 될 거예요. 기업들한테는. 그러면 봤더니 제가 유인책은 뭐라 했어요? 돈. 보조, 금. 돈이야, 돈. 세제. 돈이야, 돈. 세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다 세제 지원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건강부가 금. 폐기물 처리 비. 돈. 이것도 거래해주고, 무슨 권리 같은 것도 거래하게 해주고, 다 이게 유인책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험도 나오면 가장 기본은 2개 비교하는 거예요. 다음, 정부 규제 수단 중 직접 규제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용어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순서가 뒤에 있다.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좀 뒤에 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하거나 늘 학생을 만나는 저 같은 선생님들은 변천을 알기 때문에 이게 요즘엔 잘 안 나온다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이거는 조금 뒤로 갔어요.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알면 충분해. 대신 이제 개념들만 이게 뭘까? 폐기물 처리비 예치가 뭘까? 이런 것들. 여러분 폐기물 폐기물 발생시키는 업장에서 미리 그 돈을 예치해놔요. 해놓고 폐기물을 수거한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치다. 보시면 돼요. 뭔가 유인책이 되죠. 유인책.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게 하려고 직접 명령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인책을 쓸 거예요. 뭐냐면 저한테 미리 100만 원 맡겨놔. 예치. 해놓고 진도 나갈 때마다 돌려줄게요. 유인하고 있는 거지. 유인책. 이런 식이지. 이렇게 돈으로. 다 그런 식이. 또 공해 배출권을 거래하게 해줘요. 모든 기업들한테 공해 배출 권한을 줘요. 1년에 한 1000톤씩은 배출해도 괜찮아요. 1000톤을 배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설비를 잘해서 공해를 많이 아꼈어요. 그러니까 1000톤 중에서 한 800톤은 버렸지만 200톤이 남은 거야. 이거를 다른 업체한테 팔 수가 있어요. 거래할 수 있게. 유인책이죠. 왜? 아낀 만큼 내가 거래가 되니까 유인하고 있는 거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조금은 전통적인 내용이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박스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직접, 간접의 특징, 수단, 장단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39와 40이 그 내용인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왔다. 뭐냐면, 자, 40페이지 보시면. 참고에 있는 내용 있죠. 자, 규제의 대상별로 수단, 성과, 관리, 계획, 범위에 따라서 네거티브, 파지티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게 요즘에는 거의 대세다, 좀 대세. 자, 모든 문제는 유행을 타. 요것도 이제 그 유행의 가장 중심인 아주 핫한 주제다 보시면 돼.
이미 한 2, 3년 내리 나왔지만 또 나올 게 있는 거고 또 뒤에는 아직은 좀 덜 나와서 더 많이 받을 게 있는데 잘 보면 또 암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자,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수단을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규제가 있는데 자, 수단 규제라는 것은 기술과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자, 이러한 기술을 써라. 아예 기술을 정해주는 거예요. 행위를 전부터 이거 해라. 라고 사전적으로 아예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투입해라. 투입 규제. 이게 수단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과란, 성과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성과를 규제했어요. 그래서 목표의 달성 수준을 정해줘요. 자, 이 수준만 내가 맞추면 되는 것이고 기술과 행위 또는 수단은 내 마음이야. 수단은 내 마음이고 나는 성과만 내면 돼요. 그래서 산출 규제라고 불러요. 산출만 하면 내면 되기 때문에 성과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있죠? 자,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기술을 쓰시오라고 딱 정해줘요. 이 기술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또 행위 같은 거 장비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예 규제하는 거라면 이거는 자,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그 농도의 수준만 정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뭐 사업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기술을 쓰든 간에 나는 이 농도만 맞추면 된다는 그런 식이에요. 또 신약 개발할 때 부작용 수준이 있는데 그 부작용 수준을 나는 몇 프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내 마음이야. 재량을 주는 거지. 수단은 내 마음이고 단단한 성과만 내면 되는 성과만 이런 식이에요. 별로 암기할 거 없죠?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단도 성과도 아닌 중간 과정 기준인데 해썹이라고 하는 식품 위요소 중점 관리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사례만 아시면 되는 사례만. 자, 교재 보시면 수단 규제 개념 볼게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행위 다 키워드야. 기술, 행위, 사전적 다 체크하세요.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입 규제라고 부르고 투입 규제. 네, 정부의 규제 정도라든지 또 피규제자의 수능 정도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그 질문 잘 받으셔야 돼. 자, 여기서는 수단 규제에서는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수능해야 되거든. 따라가야 돼요. 재량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수능을 잘했는가를 파악할 때 편리한 거죠. 사례가 나와 있는 거고. 반면 자, 성과 규제란 자, 목표 달성 수준이 키워드야. 목표 달성 수준.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달성할 수단은 내 맘이야. 내 맘이다. 그래서 규제가 특징이에요. 규제가 의도한 산출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산출 규제라고 해요. 수단과 방법은 자유. 자유. 됐죠? 문제는 뭐냐면 이 바람직한 수준이 얼마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부작용 수준이 얼마만큼 돼야 바람직하지? 이게 애매한 거잖아, 사실. 굉장히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름은 한계로 나와요.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다음 중 성과 규제의 특징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물을 수 있어요. 그때 대비해서 좀 잘 봐두셔야 돼. 자, 관리 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한다. 과정 규제. 응? 과정 규제. 그래서 밑에 사례가 나와 있는 거고. 자, 나머지는 이제 이거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게 있다. 자, 수단 규제하고 성과 규제 중에서 뭐가 피규제자한테 더 좋은 걸까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어야, 용어. 피규제자. 그 말은 규제를 받는 자한테는 뭐가 더 좋은 것이다. 얘가 좋은 거죠. 그럼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피규제자한테는.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규제하는 주체한테는 뭐가 더 제일 재량이 많은 거예요? 그랬죠. 규제하는 주체 면에서는. 그러니까 규제 받는 대상이 아니고 규제하는 사람은 제일 힘이 세겠죠. 그 다음일 거고 아마 그 다음일 거예요.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 시험에서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특징은 안 물어봤지만 앞으로 예상 문제예요. 안 물어봤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알고 있어야 푸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앞권이다. 정말 중요하고 이거야말로 단순 암기로는 도저히 안 풀리는 그런 중요한 주제고 잘 들으시면 다 100%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개 범위에 따라서 네거티브, 포지티브란 말이에요. 네거티브, 포지티브.
제가 앞에서 우리 합법성 같은 거 할 때, 법칙 인정할 때 했던 것처럼 용어를 잘 보시면 되게 쉬워져요. 자, 원래 네거티브라는 것이 영어로 네거티브죠, 이게 네거티브. 자, 얘는 어떻게 번역을 한다 했죠? 네거티브는 부정적 또는 소극적, 그렇지? 이놈은 파저티브인데 번역은 긍정적, 적극적 이렇게. 아주 중요한 힌트 여러분. 자, 느낌상 물어볼게요. 자, 밑에 보지 말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뭐가 더 규제를 받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걸까요? 뭐가 더 규제의 개혁 방향으로 바람직한 걸까요? 자, 규제 개혁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은 네거티브예요. 약간 충격? 뭐냐면 어감상은 얘가 더 좋아 보이거든. 긍정적이니까. 그치?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셔야 돼. 자, 우리가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표현상의 문제, 표현법상의. 여러분, 표현상의 부정적이라는 것은 없다, 아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여러분, 없다, 아니다, 부정적이잖아 지금, 그렇지? 이런 형식이에요. 긍정적은 있다, 이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또 10시까지 와야 돼, 긍정적이야. 10시 넘기면 안 돼, 부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용상은 딴판, 내용상은 소극적인 규제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규제할 때, 제한 같은 거 할 때 좀 소극적인 규제가 좋아요, 아니면 적극적인 규제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극적인 게 좋지. 규제하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적극 규제하는 거하고 소극 규제하고 뭐가 더 규제가 많다는 얘기지? 적극 규제가 많다는 얘기지. 적극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것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 자, 적극 규제는 규제가 많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원칙이 금지예요, 금지. 적극 제한하겠다, 적극 금지하겠다. 아, 원칙이 금지구나. 여러분, 반대, 원칙이 허용이구나. 해보시면 돼. 봐요. 앞에를 예를 들면 사례 있잖아요. 자,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어때요? 좀 부정적이죠? 네거티브야. 없다. 없다. 자,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만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되는데 프랜차이즈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칙이 허용, 다 허용돼요. 프랜차이즈만 안 돼요. 이런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야. 이래죠. 포지티브는 뭐냐면, 자,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은 프랜차이즈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되고. 원칙이 금지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상 이렇게 있다, 이다 그것만 되는 거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금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 놓으셔야만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활용 잘 하셔야 돼요. 자, 책 다시 봐볼게요. 네거티브. 개념은 일단은 딱 원칙 정해놓았어. 네거티브는 원칙이 허용이야. 규제의 폭이 얼마 안 돼. 원칙이 허용돼. 얘만 금지예요. 이래죠. 네거티브. 원칙이 허용, 예외가 금지 돼 있다. 그래서 특징처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 돼. 그것만 안 되고 다 돼. 이런 방식이 네거티브. 자, 포지티브는 자, 그 원칙이 금지예요. 적극 규제, 원칙 금지, 금지. 명시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다 안 돼. 원칙이 금지이기 때문에. 이래죠. 이게 포지티브예요. 사례가 쭉 나와 있고. 아주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도구. 아직은 이게 좀 아껴둔 것 같아요. 다음에 내려고. 제가 장담하지만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단독 문제로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문상만 한번 나왔어요. 지문상만. 앞으로는 단독 문제가 나올 거예요. 사례를 주든 아무튼 비교하든 간에 나올 거니까 무조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 현 정부가, 우리 그 관공서들 공휴일에, 주차장을 개방했는데, 개방의 원칙이, 포지티브 원칙이에요. 아니, 네거티브 원칙이에요. 자, 네거티브 원칙은 무슨 뜻이에요? 원칙이 개방. 예외만 개방 안 해. 이게 네거티브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된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모든 관공서 주차장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다는 거야. 뭐 행사했거나 뭐 공사하거나 그때는 안 되겠지만 원칙은 된다. 이건 네거티브. 아주 중요하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 네거티브, 포지티브. 처음부터 말했지만 소극, 부정 또는 긍정, 적극 이 말만 잘 활용하시면 정말 여러 군데서 써먹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두셔야 돼. 이게 교재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죠. 자, 교재 오른쪽에는 그 주체에 따라서 뭐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공동 규제가 있고, 직접의 핵심은 정부예요. 정부. 자율은 개인과 기업인 거고,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 밑줄. 그러니까 보통 공동은 직접과 자율의 중간인데 그걸 갖다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거 좀 주의해 놓으셔야 돼. 직접은 쉬워요. 정부가 직접 하는구나. 자율은 개인이 하는구나. 근데 공동이 정부하고 개인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위임을 받은 집단이 하겠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잖아요. 체크하셔야지. 그렇게. 됐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규제의 형태를 잘 반복해서 무조건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것도 핸드폰에 찍어야겠죠, 여러분? 찍어서 자꾸 보고 다니세요. 10번, 20번, 100번 보셔야 돼.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또 암기란 말 안 했어요. 그나마 암기할 것이 앞에 했던 독과 진품인데 편의상 했던 거고, 지나면 암기도 아니에요. 당연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윌슨 가볼게요. 자, 윌슨의 정치 이론도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꾸준하게 나오는 중이에요. 이거는 과거에도 중요하고, 현대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내용이다. 가장 기본은 요 정치의 형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사례 문제. 요즘의 대세는 사례. 옛날 문제는 정치만 구분하면 됐지만, 지금의 대세는 사례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사례. 이렇게. 자, 규제를 할 때 들어가는 그 편익을 누가 누릴 것인가, 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지에 따라서. 자, 편익도 비용도 넓게 분산돼서 부담하고 누린다는 것은 특정, 불특정 다수가 부담을 하고 비용을, 이익도 다수가 누린다는 얘기지. 이게 대중정치라고 불러요. 대중 또는 다수의 정치. 느낌상 딱 왔어요. 대중, 다수, 다 분산되는 느낌? 대중. 됐지? 자, 우리 약속한 게 있죠? 박스 나올 때 어떻게 보자고? 대각선 보자고. 항상 대각선 먼저. 자, 이 집단 정치는, 자, 이익도 비용도 소수한테 집중된 형태예요. 이게 이 집단 정치. 또 느낌 뭐죠? 이 집단한테 모든 비용도, 모든 이익도 가는구나. 집중되는구나. 이 집단한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간. 항상 문제는 중간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기업가 정치, 이쪽은 고객 정치. 자, 공부할 때 잘 안 들어오면 일단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고, 앞에다 기고가 있어요. 기고 만장하든 원고를 기고하다면 기고 만장, 기고 그러면 기가 먼저잖아요. 여기 와야지. 고는 여기 와야지.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안 헷갈려. 그러니까 일관된 원칙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일관되게 내가 틀리는 게 있다면 그거는 다음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일관되기 때문에. 그치? 그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는 항상 일관되게 익혀 놓으면 돼. 그러면 기고하면 이거 자동으로 여기가 기, 여기가 고가 돼. 그러면 이거는 비용보다는 소수가 하는 거예요. 집중되게. 하지만 이익은 다수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 정치. 반대로 이러면 고객 정치. 비용보다는 다수가 하는데 이익은 소수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정치에 네 가지 형태가 돼 있다면 그 다음은 사례. 사례가 이건 대표 사례고 되게 많아요. 낙태 규제 같은 거, 음란물 규제 같은 거 다 여기에 사례가 돼요. 차별 규제 마찬가지. 여기 다 규제가 여기 사례가 돼요. 자, 한약, 한의사, 약사. 정부가 의약권과 마찬가지고 의약, 의사, 약사, 노사 이런 규제하게 되면 이익이나 비용 다 여기 다 가는 거예요. 의사, 약사끼리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거예요. 비용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정치. 자, 환경 오염을 규제했다. 그러면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 기업을 정부가 규제하는 거니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시설해야 돼요. 시설을 설치해서 오염을 줄여야 돼요. 그 기업은 비용 부담하는 거지. 근데 이익은 다수가 누리는 거지. 다수가. 이렇게. 여러분 수입 규제인데 여러분 수입 물건을 규제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국내 기업이 이기지. 그 수입 물건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 이긴 거예요. 근데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죠. 소비자 몫이. 그러니까 자동차, 좋은 자동차, 싸고 좋은 차를 정부가 수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 누가 국내에서 이기야? 현대차가 이기야. 그치? 그럼 그 비용 부담은 국민 거지. 그러니까 비싸게 차를 샀어야 돼, 현대차를. 싸고 좋은 차를 아예 못 사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 이렇게 보시면. 자, 앞으로의 대세는 사례가 계속 갈 거니까 사례를 더 많이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잘 들어요. 비용 부담을 또는 그 이익을 불특정 다수가 누린다는 것은 개개인이 볼 때는 그게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알게 모르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갈까, 개입할까 안 할까? 안 해. 반대로 비용 부담이나 아니면 그 이익을 소수가 다 누리고 부담한다면 그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아주 잘 알아. 자기가 부담을 알기 때문에 적극 나서게 돼. 이래죠. 그래서 자, 편익이 넓게 분산되건 아니면 비용이 넓게 분산되건 간에 자, 이런 데서는 그 비용 부담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안 나서 이거를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불러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 여러 사람의 이익을 얽힌 건데 어떤 사람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 잘 못 느끼고 또 누가 하겠지라고 믿고 맡기는 거거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지문에 나와요.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봐요. 자, 대중정치에서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도 분산돼 있고 비용 부담자도 분산됐으니 이익 보는 자, 비용 부담자가 적극 나선다, 안 나선다? 안 나선다. 이거 뭐라 한다고?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자, 비용 부담자가 분산됐잖아. 그래서 이 정치에서는 비용 부담자들끼리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라고 해. 이놈은 누구한테 나타나요? 이익을 보는 다수기 때문에. 이익 보는 다수한테서 나타나는 거지.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이거는 안 나타나겠지. 왜? 다 직접 느끼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세 가지네. 정치 형태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례 공부하시고, 지금처럼 자,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느냐까지만 아시면 이건 완벽해. 이게 윌슨의 정치론이에요. 됐죠? 자,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 제가 모아놨는데요. 보면, 우리 규제라면 보통은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나머지 이제 좀 단순한 것들인데, 자, 규제 피라미드라는 개념, 규제 역설, 그리고 규제 개혁의 단계, 그리고 행정규제 기본법이 나와요. 이미 2018년도에 심의에 나와버렸어. 이것도 최근에 나왔어, 작년에. 이게 나온 지가요, 거의 10년 넘었는데, 그 시에 나왔던 것이 또 나왔던 거예요. 10년이 뭐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나온 거예요. 다시 나온 거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규제 역설은 언급은 됐는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 개혁의 단계 마찬가지, 한 번 나와서 국회 8급에 봐두셔야 돼. 그리고 법은 어차피 혼자 하셔야 돼. 법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내가 법을 보는 법원점자가 소개할 거예요. 이렇게 봐라. 할 거고, 나머지는 익혀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 피라미드가 뭐죠? 피라미드가? 어떤 그림이지? 이런 그림이죠? 자꾸 커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규제가 늘면 늘지 줄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규제 피라미드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시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제가 커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교재는 42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참고란 보이죠. 앞에 규제를 낳는 결과 규제의 부담이 점점 커진다. 가장 쉬운 말은 그냥
또 다른 규제가 생긴다. 자꾸 규제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그 날개 쪽에는 타르베이 효과가 설명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잘못 이루어진 규제는 다른 규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또 규제를 불러오는 식이에요. 자꾸 커지는 현상을 부르는 말이 두 가지 개념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역설, 우측에 또 참고했죠. 자, 규제의 역설은 개념 불합리한 규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에요. 포인트는 자, 바람직하지 못한, 즉 불합리한 규제가 초래하는 부작용, 그걸 규제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규제의 역설. 뭐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되는, 또는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니까 전체 위험은 증가하고 막 이런 거예요.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니까 개발이 뭐 지연된다거나, 부모님이 너무 성적을 많이 기대하니까 공부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딱 그런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요, 임대인들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주인들이 더 악용한단 말이에요.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 이루어진 규제나 법들은 오히려 더 취지랑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표현이 규제의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 제가 말하는 사례를 좀 보자는 거지. 앞으로는 거기는 사례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물론 오른쪽 보면 올해 국회 8급 문제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미 언급이 됐어요, 오늘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마 제 옛날 강의를 혹시 볼 게 있다면 나중에 봐보시면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준비해야 된다. 이미 언급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사례 주고 물을 것 같아요. 사례. 우리 그 참고에 있는 점선으로 된 그 사례 있잖아요. 사례 주고서 이게 뭐랑 관계되냐 했다면 그게 1, 2, 3, 4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두시라고. 사례 가지고 나올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자, 44페이지는 자, 규제 개혁의 단계가 있는데,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품질 관리, 규제 관리예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자, 첫 번째 규제 완화란 규제의 양을 줄이자. 양적인 완화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질적인 관리예요. 양, 질. 그리고 이거는 규제 전반적인 관리예요. 좀 더 거시적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규제 완화, 규제의 품질 관리, 그 다음에 규제 전반 관리, 이렇게. 어렵지 않죠? 차근차근 가자, 여러분. 규제 완화, 품질 관리고 전체 관리하고 이렇게. 순서. 자, 이제 법인데, 여러분, 법은 항상 제가 고민이, 사실 법도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법은, 사실, 제일 행정 공부할 때 100점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 기초 때도 말한 것 같은데, 법은 참 애매한 것이 다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좀만 하자니 의미가 없고 해서 참 지금도 고민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강의를 해서 한번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미 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미 제가 준비한 법률이 벌써 한 20개가 됐으니까 꽤 많죠. 20개라는 법은 꽤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행정학가 나올 게 다 정해져 있거든? 그것만 보는 것도 양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법률 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감이 딱 올 때가 올 건데, 지금은 좀 힘들고 일단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 건데. 자, 법의 주요 내용이 1조는 거의 다 목적이 나오고, 법도 보다 보면요, 법을 보는 눈이 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사실은. 1조는 항상 목적이 되어 있고요. 2조나 3조 쪽에는 이제 규제에 이 법이 쓰는 개념 정의, 용어 정의 또는 적용 범위 막 나와요. 그 1조, 3조 막 그런 말이거든. 일단은 자, 여기서는 우측에 아래 보시면 8번에 보시면 양거로 8번 45페이지에 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오죠. 어디에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다. 대통령 동그라미 쳐놓게. 눈에 확 띄게 해놓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내가 써먹지 못하는 지식은 그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이 많은 2페이지 중에서 하나 더 기억한다면 그게 1순위야. 대통령 소속 기억하셔야 돼. 일단 해놓고. 자, 그리고, 그 위에 7번을 보시면 거기에 2번 봤더니 규제의 존속 기한이 얼마로 되어 있죠? 5년. 5년 초과하면 안 된다. 5년 그렇게. 5년.
그것도 기본이야. 그러니까 5년이라는 숫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도 중요하고. 보통 그러면 대통령 소속을 뭘로 많이 바꾼다? 국무총리로 바꿀 거예요. 그것만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참고예요. 참고에. 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와 있고, 이건 제가 법 보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지금. 자, 항상 법은, 자, 법을 보는 법이에요. 첫 번째는 주체를 보셔야 돼. 주체. 누가 누구한테. 객체. 누가 누구한테. 주체와 객체. 두 번째는 숫자가 굉장히 민감하게 와야 돼. 숫자. 가장 기본이죠. 숫자. 뭐 위원회면 위원이 몇 명인지, 임기는 몇 년인지. 숫자. 세 번째는 그 내용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재량인지, 즉 희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숫자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막연하게 암기하면 안 되고, 숫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숫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것만 해놓으시면 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회의 열 때 몇 명 정도가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까요?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자,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의가 되고 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그 참석한 사람이 얼마가 찬성해야 이게 의결될까요? 과반수예요. 보통 반반이야, 반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어떤 것은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와. 그건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보통 위원회에 위원장은 몇 명이 보통이죠? 한 명이 보통이야. 한 명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명은 해야 돼. 두 명. 그렇지? 그 다음에 정보위원, 그 수많은 위원회에 위원들의 임기는 기본이 3년이거든? 3년은 할 필요가 없어. 3년에 1차 연임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3년이 아닌 게 있어요. 2년 또는 4년. 연임이 안 되고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많이 부담이 줄게 될 거예요. 자, 책 보시면. 자, 저 위에 참고란. 위원회는 위원장이, 2명이래. 체크해, 2명. 20에서 25 체크해야지. 숫자인데.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메모라이즈. 앞으로 M자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암기하셔야 돼. 2명인데 한 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요청하면 돼. 누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아니고.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대통령이 요청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3회 뒤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회 과반수가 되는. 과반수는 일반이기 때문에 안 봐도 돼. 확인만 하고, 과반수? 오케이. 그 다음에 위원회는 한 명의 간사를 두는데, 간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벌써 봐요.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 다 구성원이거든. 그러니까 위원회라 해서 그 위원이 무조건 외부인만 오는 게 아니야. 공무원도 위원이 되고요. 민간인도 되는 거거든. 그런 내용이야. 아닌 중에서 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한대요. 지금 총리가 한 명 있고, 위원장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요청한 사람인데, 위원장 중에 장이라면, 간사는요, 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거야, 지금. 지명한다. 또,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 이건 체크하라고, 2년. 보통 3년인데, 2년. 1차 연임은 당연해. 그러니까, 연임 규정은 일반 규정이야. 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은 연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위원장 둘 다 부득이하게 임무를 못한다면, 누가? 국무총리가 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법은 앞으로 계속 볼 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쌓이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보다 보면 법의 논리가 보여. 그러면 새로운 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논리 갖고 풀 수 있어요. 저도 강의를 따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감이 탁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의를 많이 하면, 새로운 강의를 내가 만들어서 하게 되면 더 큰 나한테 이익되는 것 같아요. 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 항상 답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을 어떻게 내가 도출하는지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조금은 풀더라도 정확히 풀다 보면 나중에는 나만의 어떤 그 내공이 쌓이게 돼요. 그럼 그걸로 나중에 새로운 것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암기한 거 금방 까먹지만 실수하기 쉬워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또 내가 암기했다면 공부 그만두는 순간 다 날아가지만,
한 번 이해했다면 다음에 또 시작하더라도 1년 뒤 하더라도 금방 기억나거든. 금방 돌아오거든. 이해한 사항이니까. 암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게 뭘 하든 간에 아마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자, 예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4번이에요. 정부 규제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죠. 규제의 필요성이지. 외부 효과라는 것이 앞에 했던 무슨 원인이었다. 시장 실패니까. 그 다음에 시장 위인 명령 지시. 그러니까 명령 지시가 효과는 더 담보할 수 있다 했잖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사회교재에서는 포획이 잘 나타났던가? 잘 안 나타났다. 우리가 독가, 진품, 소환 작사할 때 주로 경제 규제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허가사라든지 배출권 같은 것은 간접 규제의 사례가 됐던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예제 5번. 윌슨의 정치 따를 때 대중정치 사례는 환경오염은 기업가. 참고로 얘 볼래요? 아까 우리 기고 했잖아요. 기고. 제가 이렇게 좀 암기하도록 해놓을게요. 기환이는 고수다. 이렇게. 기환이는 고수다. 대표로 해놓게. 기환이는 고수다. 아마 공부할 때 큰 도움 될 거예요. 기환이는 고수다. 그러니까 환경은 기환, 기업가 정치. 수, 고수, 고객 정치. 고수. 낙태가 다수. 이게 답이죠. 한약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례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4번, 6번 참.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그냥 참고하시고 2번 성과 규제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키워드가 목표 달성 수준 있나요? 있다. 일단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상품 정보 공개를 의무할수록 오히려 양이 줄는 것은 역설의 사례가 되지. 자, 네거티브는 어떤 표현이라고? 부정적인 표현이야. 그러면 없다 아니면 있다. 없다는 표현이어야 돼. 근데 거기는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파자티브겠지. 또 원칙 금지래. 그러면 뭐야? 적극 규제하는 거잖아. 적극. 파자티브. 네거티브 아니고.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자, 원리만 알면 답이 쉬워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게 공부하는 게 편해질 거예요. 됐죠? 자, 쉬었다가 상황 보겠습니다.